흔한 질환 중 하나인 편두통. 하지만 편두통과 구별해야 할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정아영 씨가 겪은 두통은 위험천만했습니다. 갑자기 깨질 듯이 아파요. 머리가 이제 코로나 기사를 한창 찾아보고 있었는데 왼쪽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막 아지랑이 피듯이 글자가 안 보이길래. 갑작스런 두통이 찾아왔던 정아영 씨. 왼쪽 시야가 깨끗하게 잘 보이지 않고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구토를 하는가 하면 어지럼증이 심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말도 진짜 좀 어눌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뇌CT 찍었을 때도 혈관이 너무 수축되어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당시 정아영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전에도 그러신 적이 몇 번 있나요? 아니면 그때가 완전 처음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상하니까 응급실로 오셔서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보통 이런 거랑 비슷하실까요? 시야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까맣게 되고 또는 안 보이면서 비슷하신가요? 번쩍거리고 이거랑 좀 다르세요? 맞아요. 저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점점 퍼져요. 그죠, 퍼지죠. 네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사실 시각의 조짐이라고 하는데 전조 증상, 조짐이라고 합니다. 손 교수가 보여준 자료 화면이 자신의 시각 증상과 똑같다고 말하는 아영 씨. 이런 조짐 증상은 왜 나타났던 걸까요? 맞아요. 저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점점 퍼져요. 그죠, 퍼지죠. 네네. 이 부분입니다. 좌측의 그 후뇌동맥 영역에 저희가 이게 염주알 모양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이런 양상으로 보이고 젊은 나이인데도 협착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시야 결손이 나타난 조짐 증상은 뇌혈관의 일부가 좁아지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때 꼭 구분해야 하는 질환이 조짐 편두통입니다. 편두통 환자의 20%는 두통이 시작되기 전 조짐 증상을 겪는데 눈앞의 일부가 안 보이거나 손이 저리고 말이 어눌하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짐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조짐 편두통의 증상은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과 비슷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영님처럼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 없었던 시야 장애가 생기고 번쩍번쩍하는 느낌이 있고 그런 신경학적 증상도 종종 동반하는데 그걸 마치 처음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짐 편두통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혈관이 점점 수축되는데 그걸 적시에 치료를 못 받고 그냥 두었다가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뇌경색이 될 수도 있고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역 수축 증후군도 중요한 두통 원인 중에 하나로 꼭 염두에 두고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은 조짐 편두통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아영 씨의 병명은 무엇일까요? 그때 찍었던 MR에서 완전히 혈관이 깨끗하고 정상으로 복귀가 된 호전이 된 양상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을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이 생겼을 때 일부 환자에서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란 뇌혈관이 군데군데 좁아지는 병으로 여기에서 가역이란 원래대로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3개월 안에 혈관이 정상화되지만 만약 진단과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협착과 수축을 보이던 아영 씨의 뇌혈관은 혈관 확장제 투여로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편두통이 오게 돼서 보통 이제 5분 정도 조짐 증상이 생기다가 조짐은 없어지고 편두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짐 증상이 뭐 1시간 넘게 계속되는 경우는 계속 뇌가 기능 부전에 기능이 잘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1시간 이상 되게 조짐이 오래 가게 되면 그 부위에 뇌경색이 종종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분 내에 끝나는 조짐이 평상시보다 아주 길어지거나 특히 1시간이 넘게 조짐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쌩쌩하게 걸어도 모자랄 40대. 하지만 송성준 씨는 걸음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2년 전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매일 하죠. 빠지면 안 돼요. 하루도 빠지 않고 계속 지금 운동,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뇌경색으로 몸 왼쪽이 마비됐었습니다. 팔부터 다리까지 지금도 내 몸이 아닙니다. 감각이 다르죠. 왼쪽이 좀 더 저리고 그리고 온도차도 크게 느껴져요. 이쪽이 좀 더 추워요. 일단 막 물을 뿌리면은 이쪽이 찬물 뿌리면 얼음물 같고 뜨거운 물 뿌리면 막 온천물 같고 그리고 잘 때도 이쪽만 더 추워요. 잘 때. 그 고통의 시작은 무서운 두통이었습니다. 어지러움하고 같이 막 두통이 덮치면은 막 이렇게 몸을 막 못 가누고 그래서 속까지 미식미식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때 위액이 막 올라와요. 막 몸에 위액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간신히 이렇게 막 누르면은 또 어지러워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는데 앉을 데도 없고 이러면은 막 벽 같은 느낌이 돼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나을 때까지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근데 두통은 또 안 사라지니까. 당시 벼락 같았던 두통은 알고 보니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막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막 화산이 폭발하려는 것처럼 용암이 막 화산 아래로 모이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막 통증이 막 머리가 부풀어 오듯이 아프더니 갑자기 여기서 뭔가 딱 터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여기만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툭 터졌다는 느낌 같은 게 그런 이상한 감각이 들더라고요. 섬뜩했어요 그때. 아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됐구나. 송성준 씨는 오른쪽 척추동맥에 혈관 내막이 찢어지는 박리로 인해 척추동맥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면서 연수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연수는 대뇌와 척수를 이어주며 심장 박동과 호흡, 혈액 순환을 조절하고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송성준 씨는 이 연수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면서 눈동자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흔들리는 안구진탕이 왔고 몸 왼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하얀 부분이 전형적인 연수경색이에요. 일반 용어로 숨골이라고 하고 연수경색, 연수 부위에 이게 병이 생기면 저희는 자, 당신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심장이 뛰고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누가 내려요? 연수가 내리는 거예요. 연수경색이 오면 그 명령을 안 내리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걷지 못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걷다가 몇 걸음 걷다가 이제 이쪽 다리가 말이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 걸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차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그때 뇌경색과 함께 찾아온 두통은 이른바 벼락 두통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두통이었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벼락이 치듯 강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벼락두통이라고 함은 평상시에는 이제 보통 겪어보지 못한 두통, 갑자기 망치로 누가 머리를 땅 때리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 혈관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두통이 1분 이내에 강도가 최고도가 되면서 확 생기는 1분 이내 그 두통의 강도가 최고조로 되는 두통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벼락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풍선이나 꽈리처럼 생긴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동맥류 파열.
혈관이 찢어지면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뇌혈관 박링. 그리고 뇌종양의 흔한 증상 역시 두통입니다. 갑자기 뇌혈관이 군데군데 좁아지는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과 혈류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변으로 가느다란 혈관이 새로 생겨나는 모야모야병에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혈전이나 뇌혈관 기형 등에 의해 정맥이 막히는 뇌정맥 혈전증 역시 뇌졸중의 원인이자 벼락두통을 일으키는 뇌질환입니다. 이외에도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뇌를 보호하는 척수액이 새어나가면서 척수액에 떠있던 뇌가 아래로 주저앉으며 심각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질환에 나타나는 벼락두통에는 다양한 동반 증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머리가 깨질 듯한 강한 두통, 구역질과 구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휘청거릴 정도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쪽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며 시야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벼락두통은 단순한 두통과는 다릅니다. 생사를 가르는 뇌질환의 중대한 위험 신호인 만큼 벼락두통의 정확한 원인을 꼭 찾아봐야 합니다. 푸시업을 했죠. 푸시업을 뭐 20개, 25개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30개 하려면 하나가 모자라면 힘들어 안 되겠는데 억지로 이제 하나를 더 하는 바람에 그때 힘을 많이 쓰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 그 종치는 소리 같은 게 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빙빙 돌고 그리고 말이 안 되고 눈이 초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면서 발음이 안 되기 시작했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언어가. 약간 어더더더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번개 칠 때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지지직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프더라고요. 모자 항상 쓰죠. 모자 항상 쓰죠. 겨울에 머리 때문에 이게 갑자기 추운데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모자 쓰고 다니고요. 벼락두통이 왔을 때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단순히 이거 머리가 아프니까 진통제 먹으면 낫겠지 해가지고 진통제를 드시다가 재출혈이 되거나 치료가 될 수 있는 두통을 그냥 간과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장애가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벼락두통의 양상으로 두통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찾아온 벼락두통의 신호를 간과한 채 두통약만 먹고 골든타임 1시간을 자버렸던 송성준 씨.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후유증이 덜 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두통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견딘 게 후회되죠. 진작에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좀 받았으면 뇌경색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일이 전부 다 1, 2년 동안 막 스톱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허망하죠. 진짜 건강관리를 잘했으면은 이런 일까지 다다르지도 않았을 텐데 이 두통이라고 무시할 게 못 되더라고요.